당신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느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의 절반은 노후를 빚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그렇겠어. 하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박정수 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아파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대출 이자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박 씨는 밤마다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얼마가 빠져나갔을까? 아파트 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밤이 되면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박 씨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자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있으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예금이 있어도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번엔 인천에 사는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대출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할 때는 그 대출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가 나갔고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예금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은 아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가 가장 무서웠던 건 이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 집을 팔면 대출을 갚아야 하고 다시 살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상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빚이 있으면 무조건 불행해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빚 그 자체보다 빚을 안고 은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때는 버틸 수 있던 구조가 은퇴 후에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격차는 은퇴 후 아주 빠르게 벌어집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사람도 몇 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이철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은퇴할 때 주변에서 준비 잘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도 빚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보증을 섰던 대출,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대출. 은퇴 후 상황이 달라지자 그 빚은 이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녀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대신 갚아야 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은 버티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늦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은퇴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후회의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시작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빚이 없는 구조, 고정 지출이 작은 구조,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 구조. 이 조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따라 노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빚을 안고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부채를 그대로 두고 버티는 선택과 구조를 바꾸는 선택. 이 둘 사이에서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을 줄이는 결정, 자녀 지원을 멈추는 결정, 소비를 줄이는 결정, 다시 일하는 결정. 모두 마음이 아픈 선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루고 버티고 외면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많은 60대가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노후가 불안해지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빚을 안고 은퇴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버티는 노후와 바꾸는 노후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에 사는 최민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이 있었고 연금도 나왔지만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열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불편하게 사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집을 줄이자 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고 매달 빠져나가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덜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를 바꾼 노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집을 줄이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노후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이번엔 대전에 사는 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자녀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지금 내 예금으로 자녀를 돕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정 씨는 처음으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부모가 모든 걸 떠안지 않아도 자녀의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 요즘 60대가 자녀 지원에 선을 긋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고. 하지만 요즘 60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울산에 사는 김동수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몸이 좋아졌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큰 건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라고. 이게 노후소득의 진짜 역할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갑순 씨는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을 끊고 장 보는 곳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명품 하나보다 통장 잔액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크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살리는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먼저 빚을 줄입니다. 그 다음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그 다음 작은 소득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선을 긋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하면 노후는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매달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보세요. 만약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노후는 미루는 순간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정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다른 분들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